한미반도체 매출 다변화는 호재라고 제가 타이틀로 좀 적어놨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슈 4개를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어떤 회사인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1980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평균 76%가 넘는 수출 주력 기업으로서 전 세계 약 320개사의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과 테스트 장비 제조업체로서 반도체 패키징 절단 장비인 MSVP 맞죠? 주력 제품이고요. 2024년에 들어서 HBM이 각광을 받자 이에 필수적인 본딩 머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한미반도체에서 만드는 TC 본더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 생산용 TC 본더의 주력 공급사로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글로벌 반도체 리서치 전문기관인 테크 인사이츠로부터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세계 10대 장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TC 본더는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칩과 기판을 고온과 압력으로 접합하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SK 하이닉스와 일단 갈등이 봉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외에 하나세미텍으로부터 TC 본더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세미텍에 한미반도체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장비를 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에 따라서 한미반도체는 지난 4월 중순 SK 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 파견한 CS 인력을 철수를 했는데 이 CS 인력은요, 한미반도체가 제공하는 TC 본더가 고장이 날 경우 그거를 고쳐주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한미반도체는 이 CS 인력을 돈을 받지 않고 넣어주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세미텍에 더 비싼 가격으로 장비를 들여왔는데 이게 왜 하나세미텍으로부터 장비를 들여오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럴 수 있겠는데 지금 하나세미텍이랑 한미반도체랑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 한미반도체 직원이 하나세미텍으로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세미텍이 한미반도체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이 하나세미텍으로부터 이 장비를 더 비싼 가격에 샀다라는 거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만하죠.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한미반도체 인력들을 한 달 만에 복귀를 확정을 했고요. 이로 인해 SK 하이닉스와 갈등도 사실상 봉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미반도체의 주요 매출이 SK 하이닉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가 가격을 다른 곳에 비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20% 원상복구를 한 거죠. 적정 가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매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다변화는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제조용 플립칩 본더의 장비 수주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대만의 AS인데 계약 금액은 80억 5천만 원 규모로 최근 한미반도체 매출의 1.44%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근데 ASE가 TSMC의 반도체 패키징 주요 협력사이고요. 대만 최대 후공정 외주 생산 기업으로서
한미반도체와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장비 매출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주도 소각을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 1,3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인데 기존에 9,661만 4,259주에서 953만 9,531만 2,200주로 줄었고요. 6월 중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면 EPS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역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주가 상승의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한 7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주당 EPS는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마이크론의 비중 확대는 기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SK 하이닉스 HBM 매출이 90%가 엔비디아에서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좀 낮아졌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의 물량을 일부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한테는 적정 가격을 받잖아요. 적정 가격을.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6세대 고대역폭 HBM 4 샘플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한미반도체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샘플을 공급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른 핵심 고객사인 마이크론도 납품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 고객사 두 곳에 HBM4 납품이 가시화되게 되면 한미반도체의 생산량 확대와 관련 수주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상 매출이 8,332억 원으로서 2024년 대비 거의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적이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7공장 신축을 위한 투자입니다. 총 투자 금액이 284억 8천만 원인데 투자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1일까지고요. 하이브리드 본더 최신식 공장을 건설해서 HBM 패키징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TC 본더는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가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본더로. 근데 이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제품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매출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성이 있는 하이브리드 본더가 제대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역시 실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매출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매출이 40%에서 해외 매출 6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해외 업체의 비중이 66%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젠 SK 하이닉스 눈치를 크게 안 봐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하나 세미텍과 특허 소송이 있는데 특허가 있는데요. 특허 소송. 이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곧. 한미반도체는 직원이 하나세미텍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특허를 무료로 무단 도용을 했다라는 거죠. 무단 도용. 그런데 하나세미텍은 아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기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세미텍이 이전에 졌습니다. 이전에 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SK 하이닉스에 지금 하나세미텍에 장비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허에 한미반도체가 이게 되면 하나세미텍 장비를 전혀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TC 본더를 만드는 회사가 6곳이 있는데 2곳은 일본 기업으로서 이 일본 기업은 지금 삼성이랑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기업이 있고요.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 2곳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세미텍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국내에서는 지금 한미반도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미반도체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전적으로 한미반도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미반도체에 대한 독점 지위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앞서 5,500억에서 8천억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45% 증가를 하면 9천억까지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역시 거의 6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배 증가를 하죠. 2배. 그 다음에 분기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이 좀 떨어졌는데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24년에 일부 거품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적어도 18만 원 수준까지는 주가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얼마냐? 9만 원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만 원대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최장 18,000원까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9만 원 전후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흐름이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 미국의 장비를 지금 중국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를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크게 볼게요. 디램 수지 쌓기에 필수인 TC 본저를 납품해서 SK 하이닉스 벤더 다변화 맞대응 분석, 기술 유출 우려에 미 제재 가능성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중국 쪽에 지금 장비를 납품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뭐 장비를 납품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에 대한 부분도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실적 성장은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매매하는 걸 조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수익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삼양헬스캠 흐름 괜찮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 정도 수익이 내고 있고요. 이 3번의 수익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13%도 한번 냈고요. 그전에도 삼양헬스캠이 한 8% 정도 냈고요. 이번에도 하면 20%가 훨씬 넘는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급을 해드렸던 우진엔텍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죠.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거의 5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공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계속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양NC캠도 이때 매수를 하고 총 한 3번 정도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20%대 합산 수익이 나고 있고요. 요거는 왜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6월 달에 저희 가족들 매매한 상황인데 꾸준하게 차익 실현을 했고요. 오늘이 6월 23일인데 오늘도 2종목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좀 계속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는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가야 된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